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? 그 보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참 석연치 않게 헤어진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. 내가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다시는 못 보겠다라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상황에 밀려서, 환경에 밀려서, 주위 사람들의 말에 밀려서 헤어진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. 나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저 사람 정말 별로다 해서 헤어진 경우,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저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아주 진한 미련이 생기죠.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순간적인 감정으로 혹은 오래 만나다 보면 생기게 되는 그런 슬럼프가 있잖아요. 그런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때 그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헤어진 경우, 그 감정이 거치게 되면 너무나 진하게 그 사람이 그리워지곤 합니다.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경우가 상황이 달라진 경우인 것 같아요. 대부분 우리는 비슷할 때 서로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경우가 있죠. 그런데 나는 그 속도에 미치지 못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, 또는 자격지심으로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참 못나 보이고 내가 무능력해 보여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럴 때도 그런 속도가 서로 맞춰지거나 내가 다시 나의 길을 찾고 성장해 가고 있을 때 뒤돌아보면 그때 판단이 너무 아쉽고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계속 이어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미련이 남게 되죠.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제가 20살 때였는데 처음으로 요가 학원에 등록을 할 때였어요. 명상과 요가를 같이 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막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. 저보다 6살 많은 26살에 되게 여린 선생님이었어요. 그래서 그 막내 선생님이 뭔가 좀 잘못을 하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셨는데 그 위에 선생님들이 혼을 내곤 하셨습니다. 그러면 우리 앞에서는 되게 당당하게, 그리고 수업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었어요.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요관 옆에 작은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에 앉아서 소리 죽여서 우는 모습을 제가 또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. 너무 안쓰러웠어요. 근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습니다. 저희 20살 때는 참 어둡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참 어둠의 시기였거든요.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런 저를 또 알아봐주고 많은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시린 어깨를 많이 두드려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제가 21살 때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같이 밥을 먹고 싶어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자리가 끝날 때쯤에 그 선생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. 이제 군대에 가면 지금보다 더 시리고 힘들 텐데 그럴 때 선생님이 잡아주는 이 따뜻한 손을 기억하라고 그런 말을 하셨죠. 그래봤자 그 선생님도 26살이었을 텐데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제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. 제가 군대를 최전방을 갔거든요. 겨울에는 영하 20도, 30도까지 떨어지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었습니다. 제가 손이 참 예뻤는데 이게 보온이나 방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손가락 10개에 다 동상에 걸려서 피가 터지고 막 그랬어요.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그 선생님이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이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 타령하지 않고 무사히 군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고마워서 휴가 때마다 찾아뵙고 제대하면 또 열심히 그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. 돌이켜보면 제 첫사랑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. 제대를 하고 갔는데 그 선생님이 사라진 겁니다. 지금은 추적할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런데 그때가 90년대 중반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.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죠. 그리고 그래도 그리웠어요. 되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고 사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라진 거죠. 예. 그러다가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. 거의 한 10년 정도 더 지났던 것 같아요. 제가 종로에 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종로를 지나고 있는데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. 굉장히 따뜻한, 특히
그 손이 뭔가 온기가 느껴지는, 어디서 온풍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고 운전을 하면서 살짝 창밖을 봤는데 바로 옆에 10년 전에 제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선생님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. 그때 그 작고 여린 모습이 아니라 머리를 파르르하니 깎고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이 되셨던 겁니다. 지금 같으면 당장 차를 이렇게 멈춰놓고 막 경적 울리고 너무 반가워야 할 텐데 그때도 어렸었던가 봅니다. 뭔가가 부끄러웠어요. 그리고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속도를 내서 앞으로 갔는데 금방 뭐 신호에 막혀서 쓰게 됐죠. 혹시 그 선생님이 나를 알아볼까 걱정되는 마음에, 뭔가 두려운 마음에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와이프가 있었거든요. 제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저기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스님이 지나가는데 왜 자꾸 우리 차를 보지? 저 선생님도 나를 봤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, 인연에는 이런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채워야 될 인연을 다 채우지 못하고 헤어진다면, 헤어졌을 때 언젠가는 그 채워야 될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빈 자리, 그리고 채워야 되는 그런 인연의 어떤 그 양을 채워야 할 한 방울의 인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그 한 방울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딱 그 한 방울만큼의 기회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헤어졌던 거죠. 이상하게 그 만남이 있기 전에는 한 번씩 그리웠거든요.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. 그런데 그날 이후론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. 인연이 채워진 거죠. 그리고 진심으로 그 선생님이 자신이 정한 그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축원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인연의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누군가와 헤어져야 될 때 내가 아주 단호하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놓을 때가 있잖아요. 좋든 나쁘든. 그러지 마시고 채우지 말고 무언가를 남겨놨을 때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. 그런데 그걸로 표현할 수는 없고 표현하기는 힘들고, 그런데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굳이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남겨놓으시면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다시 만들어집니다. 이런 경우도 있겠죠.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,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못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. 물론 살아서는 아닐 수 있죠.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 때, 내가 너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때 그 따뜻한 추억, 좋았던 모습으로 내가 기댈 수 있게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시 찾아올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런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내가 뭐 지위가 낮거나 뭔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을 때, 그랬을 때도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나요? 다시 만나게 됩니다. 그게 인연의 법칙이에요. 내가 그 자리를 남겨놨기 때문에 다시 만날 테니까 그때는 단단히 준비를 하십시오. 억울하지 않게,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한 환경에 있지 않게끔 노력하시면 됩니다. 틀림없이 다시 만날 테니까요. 그리고 이게 관계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나이가 들면 더 애틋한 이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과 희망, 열정과 이별하게 되죠. 그런데 너무 단호하게 이별하지 마세요. 난 어차피 안 되니까,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난 이걸 거들떠보지도 않겠어, 어차피 내 길이 아니야,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을 아끼십시오. 너무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말고 끝이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남겨놓으십시오. 그러면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라도 다시 그 꿈과 희망과 열정을 만날 일이 생기실 겁니다. 많이 남겨놓을수록 더 오래 만나고, 그때 만났을 때 내 상황이 괜찮다면 다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. 근데
그분도 하느님을 봤다고 하셨잖아요. 그 말인즉슨 그분도 하느님을 그리워했다는 뜻일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그 말하지 않는 게 또 괴롭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게 그 추억이 그 말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참 경우의 수로 남아서 내가 살아가는데 힘을 줘요. 열린 결말이잖아요. 음, 열린 결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근원에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채 헤어지는 사람은 없어요.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래서 결국엔 다시 만나게 돼요.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. 누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나요? 누구든 채워지지 않는 그 한 방울을 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언젠가는 한 번쯤은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.